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자,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 상호관세 내일입니다. 오늘 4월 1일 만우절인데 뭐 만우절이라고 뭐 거짓말 치고 장난치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거짓말 칠 분위기고 장난칠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힘든 시장이어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지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되려 건강이 좋습니다. 많이 웃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지금 장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가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에 나오죠. 뭐 거기에 따르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또 1심 선고 있죠. 그 대장동 관련돼서 1심 선고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지금 지켜볼 게 정치 테마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 정치 테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메말라 있고,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이 적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게 없고, 특히나 정치 테마 같은 급등할 만한, 좀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단기적인 테마성 그런 위주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열린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 솔직히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정치 테마 같은 경우 같은 좀 약간 불투명한 약간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AI 산업이 발전돼서 AI 산업에 대한 루트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아요. 자, 그리고 뭐 로봇 산업이 좋아진다. 그래서 로봇에서도 뭐 여러 가지 로봇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방면으로 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을 유지로 잡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뭐 자동차 쪽으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 주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연결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이 얘기가 틀리다라는 거고. 아무튼 어쨌든 이런 트럼프 상호간세 모든 나라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에 향해서 불만을 표출한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컴퓨터, 반도체, 제약 등 미국에서 제조하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받기 싫으면 미국 내에다 투자를 해라. 미국에서 생산 거점 만들고 너희들이 자국에서 뭐 불공정하게 우리한테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 역관세를 우리가 딱 먹고 있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서 하지 않는 이상 관세를 그만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에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어쩔 수 없어요. 31조 원이라는 규모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대차의 그런 결정이었고, 현대차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결국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나선다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나서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고요. 일단 뭐 문제는 요거 일정도 있어요. 뭐 여러 일정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자, 3월 31일 어제죠. 어제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대체거래소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가 됐다라는 거 체크 정도 하시고 될 것 같고. 자, 4월 1일 중국이 오늘이죠. 중국이 최국 지위를 박탈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나와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인데요. 자, 25년 만에 미국과 중국 간의 최국 지위를 박탈할 것이다. 미국이 최국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으로 이들은 최국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 거의 공산주의 가까운 약간 그런 국가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는 중국은 좀 빠져 있었는데 오랜 시간 최국 지위를 받고 있었는데 중국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대중국 관세
여태까지 좀 관세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최애국 지위를 박탈되게 되면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대폭 갑자기 상승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최애국 지위 박탈이 오늘 결정이 난다라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애국 지위가 박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관세가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상되는 이런 속도 이건 따라잡을 수 없이 관세가 대폭 인상될 수가 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최애국 지위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공매도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도 재개 첫날 공매도 1.7조 원으로 외국인 비중이 90%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해지성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대부분 상승 방향의 절반 그리고 하락 공매도 치면서 이렇게 해지로 절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쪽, 떨어지는 쪽 반반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죠.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양방향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기회를 막아버린 게 지금 현재 정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를 막아놨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최근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의 위협을 좀 받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제 대차장고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죠. 대차장고 높은 애들,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웬만한 종목들 다 대차장고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내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업종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 쪽의 그런 하락 탄력은 당분간은 좀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인터넷 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거니까. 자, 2차 전지 쪽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예상된다. 왜? 그냥 뭐 차트 보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저점이니까 들어간다? 이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굳이 저점이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장에 방송 공략주로 갖고 간 게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탄력을 굉장히 좀 세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섹터죠. 바이오. 그러니까 공매도의 우려가 좀 세다 싶을 때는 일단 바이오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세 먹인다. 제약주들,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제약 쪽으로도 관세를 좀 먹일 것이다. 그 발표를 좀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일단은 대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타격 리스크가 클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2차 전지나 바이오 또는 방산주들 위주로 굉장히 공매도에 대한 이런 공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바이오 쪽은 그렇다 쳐요. 바이오 쪽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은 일단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한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거리랑 모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종목 설명을 좀 할 건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강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좀 보수적으로 또 종목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재료가 좋아서 무조건 담는다 이런 것보다는 공매도도 일단 체크도 해야 되고요. 이제는 그리고 뭐 대차장고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데 대차장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도 찾아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대차장고 높네 공매도 들어오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목조목 좀 따져야 되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 다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이제 한알령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정치 테마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지금 뭐 품절주 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 우려되다 보니까, 지금 뭐 품절주 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한알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분간 좀 돌파구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한알령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뭐 반도체도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 해결 안 됐어요. 반도체. 뭐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어떻게 했다 투자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 공정이 그만큼 미국이 들어갔느냐 이건데 안 들어갔어요.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관세 시작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 반드시 부각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제가 잠시 후에 또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자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담을 가졌어요. 뭐 이례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중국의 공식 방문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문화 교류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에 이어서 왕이 장관도 어, 문화 교류를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물꽃 트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월 안으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런 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월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4월 달 안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알령 해제 관련된 확실한 재료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잡았고요. 자, 중국의 황구시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의 황구시보. 뭐 하는 데냐면, 일단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평소 김치와 한복이 중국 기원서를 옹호하는 등 한국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내는 악명 높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언론사인데 중국을 굉장히 옹호하고 약간 좀 한국을 좀 깎아내리는 약간 그런 언론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언론사에서 모처럼 갑자기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콘텐츠를 극찬하면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청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OTT 콘텐츠 플랫폼에서 좀 이 상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1950년도에서 60년대 그 설정으로 배경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지금 이 폭삭 속았수다가 중국에서 극찬을 해요. 근데 중국은 넷플릭스 상영이 금지된 나라거든요. 상영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불법 다운로드해서 봤겠죠. 그런데 중국에 있는 황구시보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얘기를 들었을 때 폭삭 속았수다 극찬을 했다. 그러니까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츠 쪽으로 좀 네, 좀 강한 급등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죠? 그 아마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상장된 주식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예, 반납하고 내려왔죠. 잠시 후에 좀 차트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최애국 지위 박탈 요런 것들 때문에 의해서라도 중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세 개의 아시아 국가가 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자, 그러면 한한령 해제 100%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뭐 갑자기 뭐 느닷없이 뭐 미국이 한한령 해제하지 마 뭐 이렇게 뭐 말할 것도 아니고, 그쵸? 한한령 해제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돌파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중국은 당장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뭐 G2로 전 세계 국가 강대국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건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내수 시장 그거 별거 없어졌고요. 이제 내수 시장도 어쨌든 간에 뭐 미국과의 그런 교류도 있어야 되고 유럽과의 그런 교류도 있어야 되는, 유럽이랑 대부분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고 중국도, 그리고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약간 중국 분위기다 보니까 좀 중국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는 반드시 진행이 될 거고,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헤드라인 기사들 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을 20% 정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계 여름철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3월에, 3월이란다, 9월 또는 8월쯤 해가지고 이제 무비자 입국 관련돼서도 진짜 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한령이 풀리면 엔터 펀드 날았다라고 하는데, 한한령이 딱 이거 되면은 우리나라 케이팝 이제 그룹들 있죠,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중국으로 이제 공연을 잡게 되면서 부가적인 좀 중국에서의 그 엄청난 그 수익 극대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전에도 중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었던 쪽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루트가 좀 강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엔터주가 당연히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보면 일단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연이어서 중국과의 그런 지금 콜라보 또는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을 지금 일정을 좀 계획 잡고 있다라고 하고, 아이브도 있고 뭐 저기 JYP 엔터테인먼트 뭐 관련된 그런 기업 뭐 그룹들도 있어요. 뭐 걸그룹 잘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60대 킬러 요런 부분이 있고, 60대 킬러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의 어머니 역할로 나왔던 분인데, 아무튼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자, 그분이 한알령을 뚫고 중국에서 관심을 받는 중이고, 그리고 베이징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좀 셉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돼서 개방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또 뭐냐면 그 봉준호 감독의 그런 미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개봉했죠. 개봉해서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한국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중국 입장에서도 야, 이게 지금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컨텐츠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도 나왔고요, 보도가 됐죠. 자, 그리고 시진핑이 방한하는 날짜가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방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한하게 된다고 하면 10월이라고 하거든요. 자, 10월 말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네, 이 에이펙에서 일단은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이게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이게 또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또 물꼬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일단은 큐브엔터라는 종목과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큐브엔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분봉상 보면은 요래요. 자, 요런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합권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소속된
곳입니다. 근데 큐브엔트에서 이제 여자아이들 전속 뭐 이제 다시 재계약을 좀 하다 보니까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이제 중국인의 멤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JYP나 YG나 SM이나 이런 애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안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큐브엔터가 낫지 않을까. 좀 뭐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큐브엔터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해에 일단은 뭐 여자애들 계약이 다시 재계약을 모든 멤버들 다 재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큐브엔터가 갈 수 있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그때도 뭐 많이 리포트 쏟아지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조정 나온다고 하면 뭐 담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 지금 현재 그 고가 최근 고점 구간은 돌파해서 2만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가격에서 2만원대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으로 큐브엔터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히든 종목으로는 디어유를 좀 가지고 갔었습니다. 디어유. 자, 오늘 1.9% 정도 상승이에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 좀 소폭 빠지거나 또 대폭 또 엄청 폭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서 그 종목이 한 3분의 1, 2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어제장 보면 한 4%좀 넘게 빠졌거든요. 4%좀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좀 2% 정도, 한 절반 정도 복구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자, 일단 디오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디오유는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 연예인이랑 그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의 멤버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니까 SNS라고 보시면 돼요. SNS인데 그 유명 걸그룹의 멤버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직접 찍은 아직 뭐 따로 본인들의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매체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 뭐 요런 것들을 거기에서 단 뭐 직접적으로 예, 뭐 업로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딱 분석을 딱 그것만 했어요.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2023년도에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2024년도부터 조금씩 약간 좀 빠지는 듯한 약간 그런 그래프 선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을 다시 재공략한다고 했을 땐 이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가입한 숫자의 두세 배 이상 더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너무 높게 잡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내수 시장과 그 약간 덕질하는 약간 그 중국인들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속도로 구독자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한다라고 이렇게 딱 하면 그때부터서는 이제 엄청난 속도로 구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DOU, 특히나 SM 쪽에서 좀 관련을 좀 많이 짓고 있는 게 바로 DOU이기 때문에 SM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주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OU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박스 단가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제가 뭐 여기서 사라 저기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손절가만 확실히 잡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OU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일단은 뭐 요 내용이 있고 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임상 및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여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 이 행사는 무엇이다고요? 미국 아마케 그러니까 AACR 2025년 AACR 미국 아마케라는 거고요.
일단은 4월 25일부터 이번 달이죠. 4월 25일, 에이프릴 25일에서 30일, 25일에서 30일까지 미국 아마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소스, 제가 미국 아마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한두 달 전부터 편입을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아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종목이 한 2, 3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냅두지 마세요. 어쨌든 저도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고, 저 또한 SP소프트나 이런 여러 종목들 보유하면서 이전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손실 중에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스토리 전략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면서 대응하시고, 힘든 시장이니까 이렇게 좀 재료 있고 이슈 있는 재료들만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자, 이거 카페에다 올려드린 내용인데 4월 25일 미국 암학계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국제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대감이라는 건 반드시 반영된다라는 거 체크하세요. 미국 암학회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 미국 임상종양학회부터 시작해서 유럽 종양학회와 당뇨학회도 있어요. 미국 당뇨학회와 유럽 당뇨학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오늘 공략하는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알테오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일단 알테오젠은 뭐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 좀 긍정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그 당뇨병 치료제 관련돼서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한 14% 정도 줄여주는 어, 게 발표가 됐어요.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게 심혈관 합병증을 약간 14% 정도 더 줄이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당뇨학회 관련돼서 일정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좀 알테오젠과 협력하고 있는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피아주사 버전이 10월 달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또 상승 또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주사용 플랫폼 좀 개발을 했는데 1개월에 한 번 맞는 플랫폼을 좀 개발을 했어요. 자, 이제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내부 실험 효과 입증하고 내년도 안으로는 일단 전임상을 거쳐서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GLP-1 계열 약물에 적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환자 편의성을 좀 고려해서 좀 발표할 것이다라고 해요. 알테오젠에 대한 재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인데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거 셀트리온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같은 경우는 좀 10월에 미국에서 좀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구체적 출시 일정을 이번에 처음으로 좀 공개를 했는데, 일단 키트루다 SC는 2026년에서 2027년 누적 매출 20조 원 기록할 것이다. 알테오젠 마일스톤 1조 5,700억 원 수령을 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키트루다 그거 관련해서 돈도 지금 충분히 많이 벌었고, 알테오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해 연간 최대 매출 기록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주가 탄력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알테오젠 움직임이 너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나마 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주가 탄력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고, 자, 일단 지금 요거 오늘 공략하는 종목 알테오젠이 일단 관심 종목이고, 두 번째 지금 차트는
알테오제는 이렇게 오늘 5% 정도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알테오제는 솔직히 이슈 받으면서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 탓에 좀 빠지고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일단은 히든 종목은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 오늘 1.76%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소폭 상승 중인데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기사를 좀 봐야 되는데 어, 자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좀 우리 봅시다. 자 보시면 앞타바이오가 지금 요 파이프라인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타바이오는 연내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 앞타바이오가 개발 중인 당뇨병 성신증, 당뇨합병증, 신장질환 및 조영제, 유래급 성신장 손상 뭐라는 거야? 자 일단 치료제가 기술 수출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당뇨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미지를 제가 저기 홈페이지에서 좀 따왔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앞타바이오의 파이프라인 당뇨병 신증 치료제 요거 관련된 거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돼서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실험 중이죠. 임상 시험 중이라서 오늘부터 하는 그 파킨슨병 학회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요겁니다. 2024년도에 임상 2, B상을 진입을 했고 2023년 임상 2상 진입한 FDA 뭐 관련된 요 내용도 있고 파이프라인 관련돼서는 일단 여기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저기 뭐야 올해 저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뭐가 나오냐? 미국 암학회에서도 관련된 학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암 연구학회에 나올 것이다.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앞타바이오 미국 암 연구학회를 출격한다. 일단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따른 그 기대감,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은 애들만 일단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타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는 기술 수출이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머크사에서도 앞타바이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타고 있었고 또 다른 또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협력 또 MOU 체결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난치성 항암 치료제 및 당뇨 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앞타바이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연구학회 중 하나인 암 AACR에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주목받는 암 연구관 섬유 아세포 표적 치료제 APX343A 연구 결과 2건과 혈액암 치료제 관련된 내용 연구 결과 1건, 총 3건의 연구가 포스터 발표로 채택됐다. 이거 어제 발표가 난 거거든요. 예,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 자,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타바이오 관련해서 차트 한번 보자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앞타바이오의 현재 차트가 어때요? 요렇습니다.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바닥 자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반등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박스 자리입니다. 급등하지도 않았고 급락하지도 않았고 시장이 요동치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런 종목이 저는 눈에 굉장히 많이 띕니다. 예, 눈에 계속 가라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번 4월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좀 큰 좀 급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일단 뭐 요 종목 보시면 지금 현재 매물대 보시면 11,000원 구간 있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간, 요 구간 그게 이 구간 매물대가 강한 요 구간에서 그 위 상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요 구간까지 올라가는데 일단은 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상한가 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뭐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료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리에서도 잡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일단 4월 달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정들 보시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최애국 지위까지는 말씀드렸고 트럼프 상호관세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 발표되고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인도량이 적어졌다. 왜냐면 기대치 이상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더 내려가면서 자동차 업종,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업종 조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배터리 이런 쪽, FSD, 특히나 뭐 자율주행 이런 쪽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좀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슬슬 반등 나올 때가 됐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월 3일 날에는 미국 수입 자동차 관세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요 루트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 나갈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중국 증시 휴장입니다. 오전장이 좀 굉장히 좀 나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다음 주에 4월 10일 날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CPI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둘 것이다. 지금 현재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뭐 없다. 지금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50주년 행사를 갔는데 여기에서 AI 관련된 기술을 기술을 발표할 것이다라고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자, 4월 8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10일, 그리고 17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를 과연 낮출 것인지 올릴 것인지 한번 체크하시고, 자, 4월 25일부터 30일 날 AACR 미국 암호화폐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주 관련돼서 포트를 담아 놓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 4월 달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여부 확인이 이번 달에 결정이 되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달입니다. 아무래도 좀 조만간 이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다음 한한령 해제 관련 확실한 재료 체크. 아까 말씀드렸죠. 한한령 해제 관련돼서 5월에 뭔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면 4월에 큼지막한 재료 하나 빵 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 관련된 거 돌파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거,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중국 선박 입항세가 행정명령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이건 모르겠어요. 요거는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 내용은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 의약품 관세 발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미국 내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둘 다 뭐 대미 수출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약 4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로 약 5조 9천억 가까이, 6조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미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국에다가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우리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도 어쨌든 제약을 막 찍어내야 되는데 그 찍어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했거든요. 미국 쪽에 또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하면 또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 내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야 되고, 미국 내 재고가 있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한 1년치 분량의 재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관세 랠리 지속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투자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셀트리온도 오늘도 이렇게 어제 좀 크게 무너졌던 거 절반 정도 복구를 하는 약간 그런 흐름인데, 셀트리온도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손잡고, 미국 쪽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규모를 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처럼 정의선 회장처럼 확실하게 한 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임시적으로 일단은 좀 요런 리스크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삼성전자 요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 일단 우리가 3월 13일부터 계속 매수 공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일단 65,000원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여기서 어제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떨어진 거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뭐 당분간은 좀 상승 여력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자, 이러면 또 주가 그때까지는 좀 그 기대감에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 지지 라인에서 반등 나오는 거는 당연한 종목이나 다름없는데 SK 하이닉스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저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모델이 나왔는데 블랙웰 울트라 모델 기술 결함이 좀 발생을 하면서 연내 생산해서 출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던 그 젠순왕 그 대표의 의도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지난해 2024년도에서도 블랙웰 발표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블랙웰 나온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그 양산 시작되는 게 연내에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연내 시작이 안 됐어요. 예, 솔직히 힘들었죠. 그 기술, 뭐 결함이 계속 생기고 발열에 대한 문제로 캔슬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그 기술 결함이 발생했을 때, 기술 문제가 생겼을 때 블랙웰 울트라 요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요거를 연내에 그 양산하겠다라는 그 계획대로 안 된다. 3분기 안으로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 기술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요거 처치하고 뭐하고 또 양산하는데 또 다시 한번 더 기회 잡고 또 이러다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물량을 좀 주는 게 있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 납품을 하던 HBM 12단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있었는데 HBM 물량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깜풀 꺾일 수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이게 일단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이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그 기술 결함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여기서부터 주가 고점 다시 한 번 더 갱신 가능하고요. 22만 7천 원 요 자리 있죠.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한미반도체랑 이제 하나비전에서 지금 오는 그 좀 TC 벤더 요쪽으로 이제 가격 경쟁도 충분히 더 해서 마진도 좀 더 남겨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예요. 일단은 그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한알령 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 여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요번 달 한알령 해제 관련된 포트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아마큐 관련된 소스 요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슈로 앞타 바이오랑 그리고 제가 디어유 이렇게 두 가지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